하나, 둘, 셋. 아빠 오늘 합격해서 기입시가 끝나고 마침내 대학입니다. 매년 OECD 국가 중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 하지만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중퇴한 학생수가 역대 최다를 서울대에서 학생 310명이 학교에 중국에 그만둔 것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무료대 재학생 800여 명이 중고의 학교를 그만둔 지난해만 9만 7천여 명, 전체의 4.9%가 학교를 그만둬서 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1998년이고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 자퇴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냥 대학에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솔직히 어떻게 400만 원씩 냈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교수님들이 약간 날로 먹으시는 학생들이 듣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나중에 교수님이 그냥 지식 쏟아내시고 자 이거 외워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게 대학 수업이 맞나 아쉬움이 있어서 등록금이 좀 아깝더라고요. 등록금 아깝죠. 수업만 봤을 때는 아까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주요대학의 자퇴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대학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처음으로 말을 올린 교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혜라고 합니다. 평수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했습니다. 학생들과의 반말 수업으로 화제가 된 김진혜 교수.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평어를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존댓말을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상대도 안 했어요. 난생 처음 반말로 쓴 강의 계획서를 본 학생들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수업 시간에 평어를 쓰기로 한다. 첫째, 모든 호칭은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통일. 학생들도 나를 선생님이 아니라 진해라 부르면 된다. 둘째, 모든 존댓법을 걷어내고 반말로만 대화하기. 학생들은 나에게 숙제가 뭐야? 라 할 것이다. 이런 전면적 실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또라이로 여길지도 모르지. 괜찮겠어? 평어 써도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진해, 앞으로 수업 잘 부탁해. 그래. 자, 가자. 진해, 좀 자연스럽게 해라. 진짜 이러면 떨려서. 내일도 평화 노래. 어떻게 하고 싶어? 내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강의 끝난다면 어떻게 할래? 아예 학기 초에 정해놓자고. 종강하고도 평어를 서로 쓰는 걸로. 오케이? 빨리 졸업해라. 저는 사실 처음에 평어를 쓰라고 했을 때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게 얼마나 뻘짝어요. 왜냐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수업이니까. 출석부터 부르는데 유경하게 불렀는데 네라고 대답하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제가 왔어? 라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보고 제 진심이구나. 평어를 쓴다고 하면서 기존의 강의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건 제가 그냥 반말로 수업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많이 줄이게 되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만들게 되고 학생들끼리 어떻게든 한번 얘기를 서로 나눠봐라. 김진혜 교수의 수업 시간. 토론 시간을 주자 교수는 금세 막자지거리 됩니다. 언어 듣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수업에서 생각보다 쓰진 않아요. 그치 왜냐면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서 생각이 포인트가 넓어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 개돈 얘기하고 있어? 학생들은 선배의 반대 없이 반말로 토론을 하고 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어로 홍차를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는가? 그래, 블랙티라고 그러잖아. 블랙티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홍차를 검은색으로 느껴? 그렇지 않잖아. 홍차가 빨간색이다. 이건 너무 편견인 것 같아. 홍차는 발효가 85% 이상 된 차를 홍차라고 하거든? 근데 발효가 85%된 거는 빨갈 수도 있고 그 이후로 갔을 때 검어질 수도 있어. 우리 붉은색 검은색이잖아. 그럼 우리 설명 때 블랙 아이라고 설명할 텐데 수업에서 만약에 블랙 아이라고 하면 멍들어서라는 뜻이거든.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브라운 아이라고 말하게 된다. 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반말 수업이고 학생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는 진짜 충격이 컸던 게 난 애초에 집에서도 자주 말했었거든요. 우버랜한테 그냥 평어로 대화를 해본 게 진짜 제가 처음이었어. 교수님에 대해서 나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게 그래서 아는 것 같아. 강의실 분위기가 존댓말 쓸 때랑 평어 쓸 때랑 좀 분위기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대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뜻 순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평어를 쓴다고 하니 다른 대형 강의들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다고 느껴. 그는 왜 이런 수업을 한 걸까요? 매뉴얼이랄 수도 있고 규칙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제도적인 거 출석을 부르고 몇 번 빠지면 F고 뭐 이런 외형적인 틀, 지켜야 할 규율을 걷어냈을 때 배움이 어떻게 성립이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학을 상상해봅니다. 만약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학교가 한국에도 생겼습니다. 2018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42서울. 이곳에는 대학가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학비, 교재, 그리고 교수의 존재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면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학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교수님 없이 때문에 대학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교수인데 교수를 없애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처음 42서울에 입학하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컴퓨터 한 대뿐. 보고 공부할 교재도 지식을 가르쳐줄 교수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로그인부터가 단편이죠. 보이는 것은 오직 빈 다통 화면뿐. 좀 멘붕이에요. 시키는 게 없고 그냥 공지사를 돌렸는데 올라온 게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학생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어요. 진짜요? 네. 왜요? 시작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인트라넷 핀부터 맥 설정하는 것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자막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연말쯤 빨리 만들고 학교보다 나은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째지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살아도 못하겠다. 열심히 말 걸고 다니고 배우고 다니고 여기 오면 질문 안 하면 못 사는 거거든요. 이 학교에는 정해진 커리큘럼도 시험표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은 오직 과제뿐이죠. 대학 재학 중에 42서울 교육생이 된 재민 씨. 저는 정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조금은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근데 재민 씨가 어딘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시작 안 괜찮으세요? 빨리 다 얘기하시고 두 가지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간단하게 좀 있을까? 그냥 A 실행 근데 A가 한 거를 B가 알겠죠? 저 혹시 민을 하고 계세요? 언제든 내 옆에 동료에게 묻고 기꺼이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42서울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 동로 학습입니다. 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강제 개조를 당한 거죠. 어느 누구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누구는 좀 덜 알고 있고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모르면 이제 알려주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곳 학생들에게 공부란 자신이 아는 것을 남과 나누는 과정입니다.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학습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걸로는 딱 그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내려면 서로 그 이루어낸 것들을 공유하고 얘기하는 다고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옆에 있는 사람 저기 아니다. 가르치는 교수 없이도 정말로 배움이 가능한 것. 42서울은 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실제 산업 현장이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강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 안에서 서로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환경 자체가 동학습이고 그 환경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온 게 프로투의 동학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매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생들이 발표하는 건 5위. 이들이 말하는 대학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산업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42서울의 모티브가 된 에콜 42도 높은 순위에 올랐죠. 그리고 매년 1위를 놓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2022년 미네르바 대학의 설립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답할 확률이 높겠죠. 그냥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현실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침묵 문화의 대답이 아닐까라는. 정말 많은 도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네르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지혁이라고 하고요.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은 4년간 전 세계 7개국을 돌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캠퍼스도 감시도 없습니다. 수업은 오직 실시간 온라인 강좌만 이루어지죠. 지혁 씨는 왜 이런 학교를 선택했을까요? 대일 한턱 준비했을 때 제 목표는 서울대에 가는 게 아니라 미네르바 합격을 하는 거였고 선생님들이 미네르바랑 서울 다 붙으면 어디 갈까?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네르바가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서울대나 한국대학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보다 저에게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이 분위기에서 되게 특정 대학을 목표로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목표인 상태에서 저는 그것만 정답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 지혁 씨의 집.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다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수업은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요. 이번 수업이 새벽 2시 수업이 아니라가지고 이 대학 온라인 수업은 100%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도 학생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죠. Because there is history, it's very complicated power structure history, right? 학생과 직장인의 자아를 동시에 가지는 3년 정도가 돼가는데 뭔가 배웠던 내용들을 회사에서 그 다음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때 쾌감이나 희망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지식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미네르바는 정말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네르바 대학 대만 기숙사. 졸업을 앞둔 한국인 학생 김문섭 씨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시가 캠퍼스다라는 미네르바 대학의 모토 맞게 그는 5개의 도시를 거쳐 대만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도시가 캠퍼스라는 말이 그렇죠. 진짜로 사실 캠퍼스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대신에 그러면 캠퍼스를 어떻게 즐기라고 할 때 정말 그 나라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아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크게 공부를 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살아본다는 것이 되게 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 같은 교실에서 한 방향을 보며 앉아있는 대신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문섭 씨는 친구들과 토론이 한창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do a group case study. Our client is a large oil and gas company. Over the past year or so, for like 2 years probably, just say like 2021, 2022, what do you think they should do? First, I think research emotions. I think emotions is a lot of stuff you're going to just fast. Like I think emotions, if I asked them how to pass a certain kind of that's really big.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만나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Experience of being at Minerva University changes you as a thinker and as a person. When you are living together with students from 100 different nations, when you are in class with professo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you get to test your thinking in projects in cities around the world, it really does change the way you think. It changes who you are, and so I guess that is kind of brain surgery.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미네르바 대학이 하는 혁신의 목표입니다. 이런 혁신을 멈추지 않는 또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주립대학. 늘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며 미국 대학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학교죠. 하지만 이 혁신적인 대학도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When I became president of Arizona State in 2002, basically old school, old style, 19th century, 18th century, 17th century British German model. That model's not for the 21st century. We needed a new model. We reconceptualized the entire university on every division, every means. We created more than 3 dozen new transdisciplinary schools. We, for instance, eliminated all 11 engineering departments and built a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linking geology with astronomy, with astrophysics, with astrobiology. 이들이 이뤄낸 가장 큰 혁신은 학과와 학문가의 장벽을 푸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There's always opposition by professors. They are very self-entitled people. 몇몇 교수들은 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대했습니다. Dr. Crow asked the Dean of Engineering, "What are you guys good at?" The Dean of Engineering said something. He typed it into Google, and he had 2 big screens behind. And he looked around and said, "I don't see you up there. If you're not number 1 on Google, then you're not what ASU is supposed to be. We're supposed to be a world-changing institution." 2007년 새로 만들어진 기부와 우주탐사학부의 마이클 가디 교수. 그는 이곳에서 30년째 근무하며 혁신을 목격한 장군입니다. The transformation at ASU has been phenomenal. Almost 30 years ago, I came to the Department of Geology. Not many people apply. So as you make a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everyone's like, wow, that's exciting. It's not just traditional geology anymore. We have people who are studying traditional geology. We have engineers who are building spacecraft. And so, having separate departments, in a sense, constrains the sort of research that can be done. By having this broad umbrella of a department, it allows for these different types of research projects,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to be addressed.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대학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선택한 혁신이자 흡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So South Korea is through hard work and educational attainment and so forth and so on. So then what's next? How does Korea prepare for global climate change? How does Korea prepare for the new economies that lie ahead? How does the Korean workforce adapt to further autonomous everything, 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augmented intelligence-based systems? And the universities need to take that on as a responsibility. 마이클 크로우 총장은 말합니다. 대학은 이제 교육기관을 넘어 지식기업이 되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서를 통합하고 기업을 없애듯 한국의 대학으로 구조조정의 판이 불었습니다. 2개의 자연대학을 통합한 가천대학교가 공식 개교했습니다. 3년제 사립대학 최초로 4개 대학을 통합한 가천대학교. 엄청난 저항과 반대가 있었죠. 밤낮으로 설득하고. 통합 과정에서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진다.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어주자. 통합 이후 10년. 눈에 띄게 달라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년 가천대학교의 신임 교수 채용 현장. 학과별로 꼼꼼한 서류 심사가 이어집니다. 올해 목표는 100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학이라는 게 교수를 뽑을 때요. 옛날에 반도체의 가장 초기 모델이 진공관이라는 겁니다. 진공관 전공에 교수님이 계셨을 거고 그분이 은퇴하실 때도 진공관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학은 절대 발전할 수 없을 거고. 세부 전공에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자율선택대. 학과와 학내 벽을 뛰어넘는 국내 최초의 시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직업 트렌드 전기자동차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나 AI 쪽 하시는 교수님. 저희의 지금 그 구조는 벽이 다 있잖아요. 진도, 제어, 동력학, 연력학. 그걸로 계속 뽑다 보면 답이 없죠. 저랑 같은 전공에 저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무릎 꿇고라도 그분한테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천대학교가 10년간 가장 급성장한 대학으로 뽑히게 된 비결은 교수 채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서 입시를 지나면서 약간은 기가 눌려있다고 그럴까요? 질문하라고 손을 들었을 때 쉽게 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줘야겠다. 가천대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4주 안에 프로젝트 학기를 갖게 됩니다. 강의식 수업 대신 자신이 선택한 주제의 실무 프로젝트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죠. 사실 대학교 수업하면은 거의 앉아서 그냥 문제만 풀고 이런 느낌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실습을 한다는 게 기회가 드물거든요. 겹치가 됐던 것 같고 좀 더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B학기제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성격상 그 ABCD의 4.5 만점의 그 숫자로는 저희 학생들을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주관식 성격표가 나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4주 안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평가 당일. 다들 한껏 긴장한 모습입니다.
충돌이요. 자율적은 잘하네요. 네, 이거 같습니다. 아니,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달 동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교수님들이 개별 체크를 하셔서 주관식 성적표로 공식적인 성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피학기제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A, B, C, D의 학점 대신 자신의 역량을 상세 기록한 역량 평가서를 받게 됩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학생에게 대학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학생 입장에서 내가 학교 생활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학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학점 말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꿀방이라고 해서 시험 목적으로 쉬운 강의들 MB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수업을 타고 팔기도 하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학점 잘 주는 강의 들으려고 거래도 사실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점 문제는 확실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편이죠. 치열한 것 같아요. 저는 상대평가가 절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경쟁 심리만 부추긴다고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30분인 치열한 경쟁을 끝내기 위해 대학은 이제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그때 도입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매기시 앞했다. 국내 의대 최초 오직 패스와 논스만으로 성적을 내는 연세의대. 그리 학점을 없앤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가 120점이 되는 순간 꼴찌 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0.5점 1점에 따라서 그 등수가 매겨주면 얘는 80점짜리 나는 75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의 지성에 장해서 그 줄 세우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등수를 없앤 대학은 무엇으로 학생을 평가할까요? 들어주세요.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오늘 비깁니다. 네, 배송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좋습니다. 자, 이거 주세요. 학생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교수는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냥 그 지식을 시험을 보라고 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맞춰요. 다 맞추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의사가 하는 일이 지식을 외우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실제 혼자 할 때 적어내는 게 문제고. 신정지 원인이 뭐야? 사고 났는데 일단 입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합니다. 내 말고 나서 내 말에 대한 초기 수치를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어쩌다 한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단순 피드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뭐가 부족했고 쟤는 뭘 잘하고 내가 이거 개선하겠다는 걸 다 하나씩 전달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한 것 중에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의사 중에 정말 단 한 번 딱 알고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 작전이 문제가 아니야. 그로 인해서 그 판단을 나빠지잖아. 여러분이 무식하기 때문에. 돈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174차 방해교육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D 2523 임상 실습에서 가장 좀 바꿔야 되는데 학생들이 실시간 피드백하고 이제 평가를 무조건 패스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지 문제거든요. 평가가 평상시에 촘촘하게 일어나고 그것들이 패스 넌패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완전히 없애기까지 수백 번의 회의와 커리큘럼 수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시작으로 절대평가 제도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도입이 가능하기 같이 학생들에게 학점 대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역할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의 모든 학습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소통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네가 만약에 신장과 의사를 쓰고 비뇨기과 의사를 수도 있잖아. 했는데 델피스가 왔는데 그냥 보청기 끼워주고 보내. 그건 좋은 의사 아니지. 누구보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그는 경쟁이 살아있는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나 그 이전까지 계속 좀 등수가 나오고 이런 경쟁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럴 게 없구나. 정말 필요한 부분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너네가 해볼 수 있는 경험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오늘은 특별한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왔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감소 등 일상의 변화를 맞닥뜨리면서 질병에 대한 대학생들의 우려 및 불안 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후 1년간 한 편도 나오지 않던 학생 연구 논문의 수는 5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저 오티즘 연관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에이부스가 과학인데 이런 거 쉬워져. 의과대학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코로나나 미세먼지, 글로벌 워밍,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혁신적으로 그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어요. 개강을 앞두고 모인 연세의대 교수들. 국내 최초로 등수를 없애는 혁신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째. 하지만 고민은 끝이었습니다. 저희가 PMP 제도 때문에 저희 학교 말고 다른 데 어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학생의 변별력을 부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오스포드 대학이 지원을 할 이런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정작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술을 만들지 못했다. 근데 앞서 실제로 생각하기가 학생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질적 평가가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다 점수하잖아요. 이것도 객관적이고 이것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시는 좋은 평가 제도이다. 이런 분위기가 성숙돼야겠죠. 질적 평가에 대한 성숙. 경쟁 없이 공부한 학생들이 의사가 될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합의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법과 테스트 써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생각하노라. 나는 공업자를 형제처럼 여기노라. 나는 인종. 저희가 CDP를 하기 전에는 연세의대는 의사국가고시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의사국가고시 수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국가고시 1등을 하려면 많은 분량을 외워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목표와 방법이 바뀐 거예요. 저는 공부 1등하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모두가 대학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혁신마저도 또다시 경쟁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대학을 바꾸려고 하는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명의 교수를 만납니다. 전공도 나이도 경력도 완전히 다른 두 교수. 저는 흥명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사용자 경험을 쪽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경대에 온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전공 학생들 만나면서 이쪽 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전혀 다르지만 두 교수의 수업 방식은 사실 동일합니다. AI 201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은일입니다. 모든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호근입니다. 한나렌터의 악의 평범성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문제를 풀거나 토론하는 플립 러닝 수업이 이루어지죠. 폰을 좀 어차피 다 필요 없이 리스트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안 되지. 박은일 교수의 수업은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신에 문제 난이도 당연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데 프로그래밍 수업이기 때문에 시즌에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풀고 교수와 조이들은 그 과정을 돕죠. 맞다고 해줘야 되는 것같긴 한데 10분 안 풀면 문제 하나 더? 문제 하나 더? 소개 마지 마. 소개 안 하고 까지 마서. 이런 수업 없이 얘네들 포함해서 아니 완전 처음이에요. 조금만 문제를 풀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요. 제가 직접 손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확실히 돼요. 전호홍 교수는 매년 독특한 기말고사 문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 쓰면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신을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시험은 오픈로로 치러집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미리 써온 답안지를 옮겨 적는 것도 허용됩니다. 심지어 교수와 답을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구만. 정말 발이라는 게. 누군가는 찢어진 시험지를 답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혁신이라 불리는 두 교수의 수업. 하지만 그 혁신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보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준비해서 나가는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학의 교양에서는 가장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큰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질문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전혀 다른 두 교수의 교육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이 기술능력 사회에서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도 대학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전공에 들어온 학생들이 잘 졸업해서 좋은 산업에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세상을 향해서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학생들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늘 우리를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죠. 학생들이 그때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 달려가는 학생들의 발목을 잠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학문의 전당과 취업을 위한 디딤돌.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 학생들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자퇴를 결심하고 새로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밀고 다 밀고 상대고 취직시켜준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직업 전문학교처럼 애들을 키워내려면 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회사에 들어가서 더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는 그런 마지막 과목? 과거의 대학? 좀 정말 전통적 의미의 대학? 그게 오히려 혁신이라는 말로 좀 되찾아야 될 것 같다고 느껴요.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야외에서 교수님이 서서 그날의 강의 주제, 토론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생각을 나눠보고 대학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업이나 사회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교육이 많이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변화의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바깥의 세상이 그 고민에 답할 시간입니다.